앞장에서 설명드린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의 플랫폼 부분의 플랫폼에 대한 통합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즉 모든 통합 플랫폼은 익스텐디드 해야 되고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은 확장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연계되고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는 프로세스나 아이디어 부분도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혁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반영될 수 있는 디지털 워크페이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즉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 또한 RPA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업무 환경,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RPA를 가지고 있는 협의에 단순히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고 기계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적용이 아니라 향후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심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그 개선에 대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머지해 나가는 게 RPA의 광의한 향후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AP 인텔리전스 RPA가 가져가야 되는 통합성, 즉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단은 모을 수 있고 그게 데이터든 프로세스든 인간의 협업에 대한 패턴이든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야지 어느 정도 또 나누어서 협업에 맞추어서 사용자들에게 맞추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만이 RPA가 좀 더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RPA가 간략한 자동화, 오토메이션 단계에서 멈추게 되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RPA의 사례, 즉 고객 대응이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단순한 업무의 확장된, 즉 인공지능이 좀 더 사용자의, 즉 각각의 업무를 진행하는 그룹과 직원들의 업무의 개선사항을 인지적으로 알려주고 그 개선사항을 또 협업하여 반영해서 또 전체 프로세스가 변형되는 이런 풀사이클의 변형을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도구로서가 RPA의 큰 뜻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깃바탕에서 SAP는 기본적으로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 통합적인 환경에서 사용자들 그리고 그룹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미래 먹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의 혁신의 도구로 충분히 그 솔루션의 형태와 컨설팅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가 적용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업무가 발전돼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풀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AP는 ERP,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자원관리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ERP의 대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RP와 Extended ERP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혁신해 왔고 그 부분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발전돼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퍼스트 전력을 구성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단순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단위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조합된 움직임이 사용자에게는 내 업무의 효율성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SaaS, PaaS 즉 인메모리 등의 클라우드 기술이 그만큼 향상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더 발전되어 현재는 RPA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업무 혁신을 융합하는 속도에 부합하여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도구로 그리고 협업 도구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두 명의 직원이 아니라 한두 명의 직원과 함께 정말 그 업무의 핵심적으로 이해력이 높은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부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혁신하고 변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지능형 로봇 프로세스의 지원, 그리고 머신러닝, 대화형 챗봇이라는 대화형 비즈니스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기술이 부합돼서 서비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좀 더 새롭게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향후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 발전 방향은 기본적으로 SAP뿐만 아니라 다른 IT 업체들이라든지 RPA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발전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RPA가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서의 기본적인 UI나 업무 중심의 STC에서 좀 더 발전하는 부분이 BPM일 겁니다. BPM과의 조합으로 발전되는, 우리가 BPM을 얘기할 때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 BPM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하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엔드투엔드로 연결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순한 플로우들, 즉 워크플로우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BPM이 가졌던 장점이 부각되는 또 활용이 잘 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RP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즉 오토메이션과 프로세스 혁신에서의 중요한 부분의 핵심 요소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BPM입니다. 즉 사용자 경험 중심의 BPM과 사용자 업무 자동화의 내용이 전부 다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빨리 반영된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피드백되고 효과적으로 변형돼서 프로타이핑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RPA의 단순한 적용뿐만 아니라 향후에 2단계로 RPA와 BPM이 적절하게 조합돼서 로보틱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인지형 중심의 프로세스 확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플랫폼 서비스는 아까 앞장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조합해서 머지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플랫폼의 통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하지만 사람의 업무 패턴이라든지 사용자들이 가장 그 업무 프로세스, 그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매핑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그렇게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경험 패턴이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의견이나 협업을 좀 더 빠르게 시스템에 더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인지형으로 발전해야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계속 피드백돼서 변화 관리가 되는 밑바닥이 그려져 있어야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달 프로세스를 계속 프로타이핑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변형해서 만들어가면 되지만 결국에는 너무 많은 걸 만들다 보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가 프로세스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순간적인 피드백이 빠른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메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프로세스의 변형이나 실험적인 고객 프로세스의 반응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지형 중심의 자동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RPA와 BPM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정립된 후에 발전해 나가야 그 효과나 의미가 크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